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안녕하지 않으실 것 같은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참 무겁네요, 마음이.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고 계신데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죠.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연이틀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단타 쳐서 수익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이미 많은 주식을 물려 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어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어떻게 이거를 살려내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현금이라도 좀 있으면 뭐 물을 타든 뭐 어떻게 새로운 주식을 막 사든 해서 좀 뭔가 이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현금이 없다. 전체 투자금의 한 10% 정도? 많아봤자 20%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도 이제 되게 양반인 게, 많은 분들이 이미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아예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맞아버렸네? 그럼 나는 지금 이미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떠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야 지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이 현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현금 보유와 이 현금의 활용에 대한 걸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얘기 듣고서 좀 꿈과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고, 아직 여전히 위기감을 못 느껴졌던 분들은 좀 약간은 또 어떻게 보면 위기감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시장을 한번 잠깐 봤으면 하는데요. 코스피 차트고 월봉 차트를 한번 꺼내봤어요. 월봉 차트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시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때거든요. 2018년도입니다. 지금하고 닮아 있어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 당시에도 지금이야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가 역대적 신고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 때거든요. 고점을 찍고 나서 주르륵 빠지는 이 시점, 지금도 고점을 찍고 나서 주르륵 빠지는 시점. 물론 지금이 좀 더 하락이 더 거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더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하락이 더 거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이 아직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이게 하락한다는 말을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을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시장에 참여했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 노하우를 빗대서 생각하면요, 진짜로 현금에 대한 조율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저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금 비중을 30% 갖고 있는 게 맞나요? 50%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하락장에선 뭐 한 7, 8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진 답변을 원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시장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동일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몇 프로만 남기면 된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면 괜찮다. 두 번째는 그 괜찮다의 정도도 결국에는 내 실력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게 괜찮은 건지를 한번 근본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지금 뭐 현금이 50% 이상이면 괜찮나요? 30% 이상이면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수치로는 그거는 사실 답이 나올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각자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괜찮은 상황과 안 괜찮은 상황은 분명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 계좌가 있고 내 계좌에서 이미 한 80% 정도를 썼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녀 현금은 이제 한 20%만 남은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800만원이 이미 물려 있는 거고 현금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다. 요 정도 느낌이 들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800만원 어떡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남은 200으로 뭐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투자를 하고 매수하면서 단타를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 내서 이 계좌 전체 1000만원 계좌를 복구하려고 이 200만원을 빨리 1000만원 이상을 만들려고 요렇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현금 비중이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 라고 했었을 때 생각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할 때 한번 월급 관리를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돈이 유입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그리고 보유예요. 예전에 제가 투자자를 고시생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한번 조금 더 일반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고시 준비를 하는 고시생입니다. 그 상황에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한 달, 2달, 3달, 1년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시생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소득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환경은 다 다릅니다. 투자자의 환경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입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아요. 처음에 딱 세팅한 금액에서 더 이상은 돈 넣지 않아야지. 아니면은 또 유입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무분별하게 그냥 되는 대로 막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입에 대해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지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지출은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종목을 사는 건 지출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지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보유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전체 현금을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지출해서 나간 거 말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의 밸런스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주식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네요.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하락했다가 지금 어저께 상승하고 조금 오늘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안 좋았는데 이 종목은 잘 가네? 그러면서 나 사고 싶다 라는 여기서 세일이네 또는 눌림목이네 하면서 매수를 고려하는 이 마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락장에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 아까 유입, 지출, 보유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1000만원에서 나는 이미 지출로 800만원을 썼고 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사도 되나? 사면 안 되나? 이 자체가 되게 많은 걸 의미해요. 왜냐? 누군가는 이거 200만원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내면은 장땡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수익 내면 장땡 맞습니다. 근데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시생이라서 더 이상 유입되는 돈은 없는데 이미 800만원 다 썼고 시험까지는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 생활비는 가지고 있는 200만원이 전부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새로운 거를 갑자기 뭔가 더 사고 싶어졌어요.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졌다라고 해볼게요. 100만원을 더 쓰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게 스마트폰을 사서 다시 리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리셀에 더 좋은 나이키 운동화를 살까? 등등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게 잘 된다라고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현금 비중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순환 구조를 반드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쓰는데 지출 쪽으로만 꽂혀가지고 그냥 무분별한 지출을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그럼 이게 해도 되는 행위가 되려면은 한 가지가 열리면 됩니다. 뭐냐? 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원활하게 평소에 그냥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던가 자금이 꾸준하게 계좌에 들어올 수 있는 뭐 적립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의 계좌를 운영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가 이미 지출로 만들었던 이 800만원도 사실 투자해서 깊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팔기 위해서 샀었던 거잖아요. 근데 물린 거죠. 묶여버린 거죠. 이게 원활하게 팔릴 수 있었느냐? 팔리게 만들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팔 수 있고 팔릴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든 간에 리밸런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100만 원을 산다? 이거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현금이 20% 남았었을 때 종목을 사도 돼 사면 안 돼를 판단할 때는 그냥 단순히 1000만 원 중에 20% 정도 현금 비중이 남았는데 이거를 살까 말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좌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이 돈을 쓰려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800만 원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200만 원 중에 일부를 쓰려고 하는 건가요? 이 차이점에 따라서 써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800을 묶어놨어도 이게 돌아갑니다. 돌릴 수 있어요. 시장이 어려워도. 이게 무조건 수익을 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금이 왔다 갔다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보일수록 근데 하락장에서 이 한번 들어간 자금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손실 나는 거 싫어서 약간 손절 같은 마이너스 하락 매도 절대 못하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매도에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 자금은 그냥 멈춰 있는 거죠. 하락하고 있을 때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면은 자금은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낮아져야죠. 비중이 500보다 낮게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 이게 들어간 돈이 돌아가지 못한다,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절반보다 낮게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력이 있을수록 절반 이상으로 충분히 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더 전문적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을 양성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 프로가 되고 트레이더가 되고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 1000만 원 중에서 980만 원까지는 하락장에서도 회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은 현금 비중 자체는 무의미하다. 다 들어가도 이 돌릴 수만 있게 되면은 문제없다. 이 얘기랑도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비중으로 정하는 거는 의미는 없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돌리지 못하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에서 한 50% 언더로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돌린다는 게 아까 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물려있는 상황에서 막 팔고 사고 하다 보면은 손실 확정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점점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돌리는 거라고 한다면 돌리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돌리게 되면 아 이걸 뭐 돌리는 건가? 안 돌리는 건가? 스스로 막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는 쌓여가는데 돌리는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못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죠? 그쵸. 그건 할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 마이너스를 무분별하게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한적으로 조율적으로 내요.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려갈 수 있는지 머릿속에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찍혀도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하다가 플러스 150만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그릴 줄 아니까 그 차이죠. 그게 이제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 행동 하나하나가 좀 뭐랄까 무분별할 수밖에 없겠죠. 고민이 되죠. 마이너스 10만원 제대로 한 건데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이너스 내는 행위 자체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여기서 평단 쫓아가기 바빠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막 내요. 일단 평단만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쌓여놓은 마이너스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둘 다 그냥 길을 모르는 것과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과 결국엔 같은 말인데 결국엔 할 줄 모른다는 말이죠. 이거는 돌릴 줄 모르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왠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흘러온 상황에서요. 소위 말하는 그냥 돌릴 줄 안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매매를 하면서 높은 주식 보유 비중을 굴려왔다면 뭐 예를 들면은 현금 비중은 10%밖에 안 남았는데 90%인 그런 비중을 계속 굴려왔다면 그렇다면 왠지 이게 제대로 수익이 났었을까라는 의문이 1차적으로 들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굴려왔는데 여전히 더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런 식으로 굴리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현금 비중이 90이라면 지금은 30이던가 뭐 50이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현금 비중이 몇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또 고민이 들긴 할 것 같거든요. 네. 굴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네. 근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90으로 굴렸으면 지금도 90으로 된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면은 이게 저는 투자자가 되게 많은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 같아요. 본인도 잘 인지 못합니다. 여기서 굴린다, 뭐 한다, 90%를 사용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돌린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회전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하락장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또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같은 90%를 사용할 때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같은 형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는 진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아까 전에 유입과 지출과 보유라고 얘기했었는데, 자금을 조율하는 굉장히 유리한, 능동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는 템포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고시생 얘기를 했었는데, 고시생이 지출을 조율할 때 지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최소 생활비라든가 최소한의 무언가를 쓰긴 써야 되니까. 근데 템포를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사야 된다면 오늘 살 거를 조금 미뤄서 여력이 될 때 한 달 뒤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떠한 지출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에서는 그런 템포 조절을 진짜 잘 못하세요. 항상 내가 상승장에서 행위했었던 것 그대로를 상상하면서 하락장에서 그대로 적용한 다음에 그게 맞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그게 틀리면은 강제로 조절이 되는 거죠. 템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수동적으로 템포 조절이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돈 다 떨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손가락 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말 심각하신 분들은 본인이 템포 조절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사실 현금 비중만을 얘기를 할 때 템포라든가 매수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고서 현금 100%인 사람도요, 매수 습관이나 템포 조절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0% 현금이 다 물려버리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누군가는 하루만 해도 가능해요. 진짜 하루도 필요 없어요. 1시간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에는 현금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 자체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냥 현금 비중 1%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려나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굴리느냐, 이 굴리는 형태와 템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질문한 거니까 매짐을 지으자면, 90%로 시작을 해서 굴렸을 때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그려두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때로는 이렇게 빨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 여기서 뭐 85%, 80%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중간중간 변화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럼 이게 10%밖에 안 줄어 있고 5%만 줄어서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떠나서 여기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로 인해서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실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좀 고급 팁입니다. 고급 팁을 하나 드리면은, 90에서 80으로 갔다 10%밖에 안 줄었는데 보여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90으로 해서 80으로 갔어, 그럼 이 사이에 한 10% 정도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90이 제 기준에서는 50도 가고 다시 80도 가고 다시 30도 갔다가 70 갔다가 80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고수일수록 이 다루는 비중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보일수록 적습니다. 저게 초보자들은 90에서 80으로 가야지 하게 되면은 그냥 90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존버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80 만드는 이런 형태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마지막에 90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80 남았지, 이 과정에서는 심지어 전략 매도에서 0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현 시점, 사진을 찍는 시점, 그 순간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연속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중에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근데 이 단면을 가지고서 맞냐, 틀리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지 또 새삼 느껴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저점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고 있거든요. 지수만 놓고 봐도. 네. 지수가 이럴지인데 개별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까 그 한의사료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마이너스 7, 80%까지도 가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쵸. 고점 대비.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나는 그러면은 현금 비중이 없는데 다 물려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현금 보유 10% 20%를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끌어 써가지고 앞으로 현금을 마련하려면은 지금부터 새로 이제 유입되는 금액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나는 이미 망했네, 손절이라도 지금 해가지고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저희 얘기 들으면은 뭔가 조금 머릿속이 막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러면은 손절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냥 지금 물려있는 것들 뭐 굴리면 된다는 건가? 어떻게 굴리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에 800이 있었고 현금으로 200이 있었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맞는 건가요? 이게 300이면 되나요? 또는 500이면 되나요? 등등의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밖에 돈 얼마 더 있는데 거기서 길어와서 였다가 돈을 더 뗄까요? 그래서 주식 800만원 있으니까 저 한 600만원 정도는 땡겨올 수 있으니까 이거 800 맞추게 되면은 50대 50 맞춰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게 정작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비율 맞추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800만원. 이게 누군가는 500만원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1000만원에 대출까지 땡겨서 1000만원 더 합쳐져서 원래는 1000만원 가지고 했지만 이미 2000만원이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거 신용 썼거나 아니면은 대출 끌어다가 써서 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죠. 대한민국 1등 주식인데 그런 생각으로. 근데 저점은 계속 갱신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사람이 피가 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은 여기에 있다.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를 그냥 모두에게 통용되는 객관적인 정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돌려나가거나 이 순환을 시켜나갈 수 있는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 마이너스가 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통손절하세요, 이거 그냥 가망 없으니까 다 잘라내세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조금 순환이 될 수 있게 좀 숨통을 트여주는 매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조율을 해줘야 된다. 즉 결국에는 내가 보유한 주식, 하락장을 대비할 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근데 고민을 해도 저는 초보자인데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민해봤자 제 수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진짜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뭐 고민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로 너무 기본적인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도움을 받고 저희 클럽이 있으니까 그쪽에 노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현금이었죠.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얼마 있어야지 상황이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뭐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현금 보유 비중 현재 얼마 있으면 괜찮은 거고 아니면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보유 주식을 내가 어떻게 굴려나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사실 현재 보유 주식을 앞으로 굴려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게 또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 주식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관리를 잘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객관적 평가가 한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니스님이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더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혼자 채우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채우든 어떻게든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했고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했는데 앞으로를 그려보니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니스티님께 그렇게 몇 년 동안 주식을 배우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회적 지위, 나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 제 스스로에게 참 좋은 기회고 어니스님한테 감사드리는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수년째 하고 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려 볼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한숨만 쉬고 시장 언제 좋아지지? 이제는 그냥 예적금이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정면 승부해서 들어가는 분에게 향후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기회가 크게 펼쳐지는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과거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클럽 어떻게 오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이버에서요, 저희가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여기 메뉴에 검색어가 뜨죠.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카페는 여기서 회원가입 한번 하신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전책을 보기 위해서 필독 공지를 눌러서 공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지 들어가시면 온라인 클럽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전국에 많은 회원분들이 이미 가입을 해서 함께 배우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셔서 한번 보시고 나도 해보고 싶다, 제대로 좀 변화돼 보고 싶다, 주식을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내 ATM 기기처럼 쓰면서 수익을 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이렇게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서 저희 통해서 상담받고 가입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 말고 댓글, 쪽지 이런 것들은 저희를 사칭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여기 이거 통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두 달, 세네 달, 1년 이렇게 지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고 이 주식이란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수익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 규모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 클럽 말고도 저희는 유튜브도 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 이 카페도 한번 좀 방문하셔서 가입해서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